네, 팩트 하나 없는 뇌피셜 토크쇼 대충문화평론가 서태일입니다. 조광현입니다. 네, 요번에 준비한 저희 동영상은 그 어디 채널이죠? 너덜트의 군부심. 네. 또 남자들 하면 이제 군대 얘기가 항상 빼놓을 수 없죠. 남자들끼리 만났을 때 네. 가장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가장 가벼워요. 부담 없는 소재고. 그쵸. 거기서도 다 군대를 만기 전역하시고 그쵸. 영상에서도 다 이제 본인 군 부대에 대한 네. 자부심을 얘기하죠. 그렇죠. 광현 씨는 좀 군부심이 평소에 있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단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군 만기 전역 했고요. 태일 씨도 육군 만기 전역 했죠. 아, 저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이에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다 육군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네네네. 군부심이 없을 수 없는 거죠. 만기 전역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지금은 18개월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개월을 넘게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가는 친구들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휴대폰도 쓰잖아요. 요즘에 전 휴대폰도 못 썼어요. 15일 썼나? 15일 어디서 썼나요? 휴대폰? 네? 휴대폰 썼나요? 휴대폰을 써요? 네, 못 썼죠. 저는 없었는데요. 네. 줄었어요? 네? 줄긴 줄었죠. 태일 씨. 저 5일인가? 저 2주 줄었어요. 2주. 저 5일. 5일 줄었구나. 네, 5일인가 줄었어요. 그래서 20개월 넘게 했어요. 저희 둘 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군대 가는 분들한테는 비교가 잘 안 되죠. 제 항상 말하는데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그러니까 군부심을 부리거나 군대 얘기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서 군대가 가장 최고 정점이었다. 항상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 인생에서 최고 절정기가 군대였다. 이렇기 때문에 군대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육군 만기 전역만 얘기하면 솔직히 뭐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일단 전 일단 특급 전사 배지 받았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자기의 어떤 모든 여러 가지 자기가 달성한 거를 좀 따져봤을 때 특급 정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강현 씨한테는. 유격훈련 조교 2주, 맞아요. 2주 유격훈련 동안 조교도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가장 큰 업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광현 씨가 먼저, 저희 둘이 있을 때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광현 씨가 먼저 꺼내거든요. 그 군대 얘기는 광현 씨가 선으로 먼저 꺼내요. 재밌잖아요. 그쵸. 재밌죠. 재밌긴 한데 너무 꺼내다 보니까,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걸로 꺼내는 게 참 저 입장에서는 좀 뭐라 해야지? 가소롭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기껏해야 꺼내는 게 뭐 특급 전사, 네. 유격 조교 뭐 요 정도인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가벼워요. 사실. 저는 좀 태일 씨가 좀 안쓰러워요. 좀 편한 데 가가지고 편하게 하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군생활이 즐거우려면 사실 군생활 이후에 군생활을 즐겁게 얘기하려면 조금 고생을 좀 해야 합니다. 광현 씨가 이제 병과가 어디였죠? 저는 이제 화포 정비대대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공병이 있고 약간 뭐 예를 들어 방공 있고 이런 병과 중에서는 어디예요? 그게 뭐죠? 그 병과도 모르는 이런 놈들이 있어요. 정비요, 정비. 정비가 병과예요? 네, 정비요, 정비. 그러니까 병과냐고 그게. 병과입니다, 정비가. 보병, 공병, 포병. 정비병. 아니 그러니까 병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방공이에요, 방공. 정비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병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병과. 화포 정비. 아니 왜 뭐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빡대가리라는 거예요. 아니 병과가 그거라니까요? 모르니까 말 못하지. 아니 내가 알잖아요. 병과라는 게 네. 보병, 포병, 공병, 방공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정비병. 정비도 하나의 병과예요? 왜? 모르니까 이러니까. 만약에 정비가 하나의 병과가 아니면요, 네. 진짜 두드러 맞아요. 진짜 맞으면 어떡할래? 아니, 정비병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두드러 맞아요. 정비병, 운전병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병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럼 따지면 발칸 운용병이에요. 발칸 운용병. 근데 그 병을 물어본 게 아니고 병과, 그 상위 병과가 무슨 병과예요? 그게 정비병이고 정비병에서도 이제 뭐 화포 정비병. 정비가 병과가 있다라는 네, 거죠. 이거는 팩트 체크 필요합니다. 이건 팩트 체크 필요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난 너의 병과에 대해서 모르니까 물어본 거고. 네. 그러니까 너는 너의 병과가 정비라고 했는데 정비야, 정비. 이거는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이거 팩트 체크 좀 한번 꼭 해주세요. 화포 정비가 있고 자주포 정비가 있고 궤도 정비가 있고 여러 정비가 있습니다. 광현 씨는 이제 화포 정비병이었다. 저는 방공에서 국사포. 발칸 운용병이었어요. 방공포 운용병이었고요. 159mm 해봤어요? 말하지 마세요.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근데 아무리 얘가 개꿀 훈련을 받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항상 자기가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저는요
남자가 좀 달랐어요. 화포정비병에서도 이동정비라는 게 있어요. 네. 정비를 하러 가야 돼요. 다른 부대. 네. 화천 가죠. 뭐 홍천 가죠. 아 그러면은 혹시 저기 뭐야? 밥을 밖에서 먹나요? 예? 인제 가죠. 예? 그러니까 밥을 밖에서 먹어요? 싸제밥 먹죠. 싸제밥을 먹어요? 군대에서? 아니 그리고 와, 타부대 밥을 먹기도 해요. 와 싸제를 먹을 수 있어요? 네. 와 짬밥 1년 9개월인데 제가 짬밥만 1년 9개월. 저 싸제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싸제밥 많이 먹었어요. 와, 근데- 이것부터가 일단 복리후생은 달랐다. 근데 이게 복리후생이 굉장히 아니 좋았어요. 달랐다. 근데 그 싸대밥을 주려면 군대라는 건요.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합니다. 주는 만큼 시켜요. 아시죠? 저는 싸제밥 주면은요. 저는 뭐 제가 불가능한 것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싸제밥 먹고 싶다는 그 욕망이 얼마나 셌는데 그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싸대밥 먹는 거 좋았어요. 근데 그게 꿀인 거 인정하시나요? 싸제밥 먹은 거? 싸대밥 먹으면 좋죠. 아 꿀이에요? 꿀이라고 하면 좋죠. 아 꿀이에요? 좋죠. 조청 꿀. 조청. 조청은 꿀이에요. 조청은 꿀이에요. 아, 달달해. 달았어요. 그 조청인가요? 예. 레토나 아시죠? 알죠. 레토나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앞을 보고 가지 않아요. 옆을 보고 갑니다. 아 그리고 저도 레토나 많이 타봤어요. 많이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100번 이상 탔어요. 아. 네. 매일같이 탔어요. 매일같이. 그럼 광현 씨도 이제 친구 무리들이랑 있으면은 본인이 먼저 약간 군대 이야기를 좀 꺼내는 편이겠네요. 안 꺼내요. 시기가 달라가지고. 전 늦게 갔잖아요. 아 저도 늦게 갔잖아요. 친구들은 네. 제가 뭐 제대했을 때는 몇 년도 군번이죠? 친구들이요? 아니요, 광현 씨. 17. 아 광현 씨 17이죠. 저도 17 17이죠. 군번이고 보통 이제 저희 나이 때가 1호 군번 많잖아요. 저희는 1사가 진짜 많았어요. 14 많아요. 저희는 1호 1호가 1사가 많았어요. 진짜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역하면 15년도니까 아 그러네.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빡센 군 생활을 더 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부조리가 조금 더 있을 때 갔겠죠. 아 그러니까 강현 씨가 거기서 기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한테만 하는 거구나. 같은 이제 제 입대 년도인 17군번한테만 이렇게 아가리를 터는 거네요. 근데 사실 네. 군 부심이라고 하면 네. 군대가 그만큼 힘들었다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군인의 본분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도 군부심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 네. 나라를 위해서 헌신. 근데 그게 과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예 과도하는 건 다 컨셉질이고 저는 컨셉이라기보다는 좀 실생활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군부심이. 군대 좋죠. 근데 사실 누구나 군 생활 중에서 네. 힘들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태일 수도 있잖아요. 힘들었죠. 광현 씨는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뭐예요? 사실 군대는 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둘 다 있습니다. 너무나 보편적인 고통은 말하지 마요. 예를 들어 뭐 육육 훈련을 했다. 뭐 이런 거는 너무나 다 그런 건 받으니까. 말도 못하죠. 다 받으니까 강현 씨 입장에서 가장 저는 말년 힘들었던 힘들었어요. 거. 말년 힘들었어요. 네, 말년 3개월이 진짜 힘들었어요. 왜요? 부대로 옮겼거든요. 어. 네. 그래서 아예 처음 본 사람들이랑 생활을 해야 했어요. 병장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병장 됐으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왔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불편하고 일단은. 근데 아래 후임이잖아요. 예? 후임이잖아요. 후임 저 선임대도 파겠습니까? 후임들이? 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후임들한테 어떻게 해요? 아예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 같이 넘어온 후임들은 있으니까 네네네. 그 후임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어... 그냥 거기 있던 후임들한테는 말도 안 해요. 아 그게 가장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 동기들이랑 안 맞았죠. 아 동기들이랑 안 맞아요. 동기들이랑 너무 안 맞다 보니까. 그건 누구나 그래요. 저도 동기들이랑 존나게 안 맞았어요. 그거 근데 병장 되고 나서 그러는 건 진짜 힘들죠. 저도 동기들이랑 병장 때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진짜- 가장 힘든 게 뭐냐고요. 가장 힘든 거. 가장 힘든 거? 제가 근데 군생활 잘해가지고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 없었고요. 그러니까 막 죽을 정도로 힘들지 않았고. 이만큼 꿀을 빨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꿀 생활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꿀 생활이야. 가장 힘든 게 없었대요. 기껏 해봐야 동기들이랑 안 맞는다. 이거는 너도 나도 개나 소나 다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잘 견뎠어요. 군생활을. 누구는 못 견뎠습니까? 다 견뎠는데 가장 힘든 걸 따지자면 이게 가장 힘든 거래요. 저는 그래서 참 거기 맨 처음 갔을 때 네. 거기 뭐라고 하죠? 대기병? 대기소? 훈련소 대기소. 훈련소 가기 전에 네. 3일 대기하잖아요. 네. 그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여기 사타구니 피부병이 올라와가지고 네. 여기 엄청 빨개진 거예요. 막 간지럽고 막 새로운 환경에 가다 보니까. 그래서 광현 씨의 가장 힘든 거는 제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동기들과 안 맞았다, 부대를 옮겼다. 말했잖아요. 저 처음 대기소 3일 대기에서 동안 네. 여기 빨개져가지고
대기소에서 대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 고통을 얘기하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되게 누구나 하는데 네. 그때 여기 막 간지럽고 근데 병원도 못 가고 이 상태로 막 진물 나고 근데 다 처음 보는 애가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다 이거죠. 네. 그때 가장 힘들었고 사실 저는 군 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누구는 열심히 안 했겠냐 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방면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누구한테? 선임들한테 열심히 했습니다. 똥꼬 빨았어요? 누구나 하는 거죠 그건. 근데 후임들한테는 최대 터치 안 하고 그러니까 아예 무관심했어요 저는 후임들한테. 거의 모든 국군 장병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임들한테 잘하고 후임들 터치 안 했다. 4,800만 국군 장병이 다 이렇게 말해요. 잘하지 않았어요. 저는 후임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후임들 안 건드렸다고 해요. 4,800만 국군 장병이 다 이렇게 말해요. 선임들한테 잘하고 후임들한테는 터치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증명해야 돼. 진짜. 내 친구 동기한테 증명해야 돼. 가장 씨는 뭐가 힘들었는데? 그럼? 저 진짜 가장 힘들었던 거 얘기해 줄게요. 다른 부대에서 안 하는 훈련이 있거든요. 한미 연합 훈련이라고 있어요. 미군하고 저희 육군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훈련하는 거 7일 동안 야외에서 생활하거든요. 훈련 가지고 아니 7일 동안 야외에서요.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 7일 동안 못 씻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7일 동안 못 씻고요. 밖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7일 동안 모두 전투식량 먹어야 돼요. 세 끼를 전부 다. 21끼를 21끼를 전투식량을 매일 먹어야 돼요. 먹긴 먹네. 예, 똑같은 식단에 씻지도 못해요. 7일 동안 못 씻어요. 이빨도 하잖아요. 못 닦아요. 씻긴 하잖아요. 아니 못 씻어요. 못 씻어. 거짓말 치지 마. 진짜 못 씻었다니까요. 찐이래게 이게 못 믿는 게 이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때문에 이럴 수도 있는데. 유격 훈련도 쉽게 해도 찬물로. 한미 연합 훈련 못 씻어요. 뭐 증명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할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한미 연합 훈련 못 받아보셨잖아요. 저희가 당첨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은 건데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만 해도 특급 에이스였단 말이에요. 제가. 네. 저는 후반기 교육 때 상을 받고 들어갔어요. 거기에. 자대를 들어갈 때 상장을 가지고 갔어요. 교육 단장상. 얘는 주특기 교육 2등으로 졸업했다. 근데요. 그러니까 제가 뽑힌 거죠. 에이스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훈련 혼자만 받았어요. 훈련 받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아니야 분대가 받았어. 분대가 받았어? 우리 대표라니까. 저희 대대에서 대표로 저희 휴가 군대가 간 거예요. 휴가 받았겠네. 휴가 무조건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한 3박 4일. 그 정도 받으면 누구나 하지. 7일을 못 씻어요. 나 3박 4일 7일을 똑같은 전식량 먹어가지고 14일 안 씻지. 미군이랑 얘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새끼는 개패급이었기 때문에 태일 씨안 씻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좋았는데. 안 씻는 거 좋아하면서 뭘? 그거는 좋았는데 일단 겨울이었죠. 예? 겨울이었어요. 겨울이면 안 씻지. 뭐야? 근데 광현 씨 같은 여름인 경우 척해. 근데 광현 씨 같은 경우 에이스로 뽑히지도 못해. 개패급이라서 주특기를 못 해요, 이 새끼는. 저는 교본 있잖아요. 주특기 교본. 요거 책 다 외웠었어요. 교본을. 이거 한 200페이지인가 되는 교본을 다 외웠었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숫자 하나하나까지 다 알 정도의 그 정도 에이스여가지고 제가 거기에 뽑혔어요. 한미 연합훈련에. 제가 알기로는 이 외운 걸 가지고 후임들한테 너 이거 아냐 모르냐 하면서 부조리를 일삼았다고. 존나 부조리했어요. 존나 부조리. 너 135페이지에 저기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숫자 뭐야? 했을 때 거기서 못 나온다. 바로 야. 진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135페이지 이렇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저 기본 정보를 줘요. 예를 들어 뭐 포열 길이 얼마야? 네. 분당 발사 속도 몇이야? 3초입니다. 예? 3초. 아니 분당 발사 속도가 분당 몇 발이 나가냐고.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되게 짜잘한 그런 의미 없는 정보들 있잖아. 책에 나오는 그런 거 다 물어봐요. 그럼 몰랐다. 몰랐다? 바로 뒤지는 거야. 나한테. 한번 해봐요. 상황 해봐요. 네? 물어봐요. 저는 딴 때는 안 건듭니다. 진짜 해봐. 대신에 저는 근무 들어갈 때 조집니다. 고증 살려서 한번 해봐요. 오케이. 짧게. 근무 들어갑니다. 네, 들어갔어요. 네, 금전 신고하고 저희 근무 투입하겠습니다. 네. 중성. 뭐하냐? 입장송 안 부르냐? 입장성 말입니까? 입장송 부라고 이 씨발. 입장성 말입니까? 입장성. 까탈레나 시작. 춤추는 작은 까탈레나. 아이고 근무 들어가는 맛이 나네. 어이. 그렇지. 들어와. 덥지? 네, 그렇습니다. 외부 관측소에 있지 말고 들어와. 잘못했습니다. 들어오라고 외부에 있지 말고. 네,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제 총 내려놓고 바로 컴퓨터 하면서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 있어요 저희. 오. 이게 있어가지고.
야 그래도 좀 주특기 좀 아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래? 그렇습니다. 너 뭐 몇 등 하고 왔는데? 상장 받은 거 있어? 상장 못 받았습니다. 아, 씨발 그래 열심히 한 거야? 아 새끼 존나 빠졌네 씨새끼. 진짜 이렇게 해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이씨. 야, 저거 포열 길이 몇이냐? 저거 아닙니까? 교본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포열 길이 정확히 교본에 나와 있는 대로 몇 미터냐 저거? 오픈북 하나입니까? 안 돼. 13 지금 13m 들어온 지 얼마나 됐냐? 2달 했습니다. 너 학교에서 교육 안 받고 왔어?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래?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끝이야? 아닙니다. 죄송하면 끝이냐고 이 새끼야.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웃으면 일단 끝난 거예요. 일단 좆된 거예요. 일단 웃음기 머금었다. 그날 야간 근무에서 바로 또 드롭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포열 길이 몇이냐고. 13m입니다. 13cm입니다. 확실해? 확실합니다. 너 아니면 어떡할래? 제가 공부했을 때는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할래? 잘 모르겠습니다.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서태일 병장님.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하다가 바로 그냥 총 놓고 근데 야, 왜 망 왜 제대로 시비 거시는 거예요? 망 제대로 떠라. 망 제대로 떠라. 알겠습니다. 세훈님, 병장님. 이럴 경우에 바로 진짜로 뚝배기 존나 맞습니다. 제 방탄으로 이거 풀고 바로 깡깡. 진짜 때립니까? 에? 진짜 때립니까? 이렇게 안 하죠. 누가 그럽니까? 욕은 하잖아요, 근데. 욕은 많이 하죠. 근데 진짜 이렇게 해요? 진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잘해줄 땐 잘해줘. 기분 신날 이런 때.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전역하기 한 2주 전부터 이미 세탁을 시작합니다. 봐라. 야 형이라 해. 형 해봐. 형 해봐. 그때 내가 미안했다. 야, 말 놔. 편하게 해. 편하게 해. 진짜 역겹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전 진짜 그때 역겨웠어요, 속으로. 그냥 겉으로는 그래 알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문화에 갔을 때는 그 문화에 맞춰야 된다. 저는요, 뭐 개혁을 하려는 의지도 없었고요. 이런 애들 많아요. 나는 모든 부조리를 없애겠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거 혁명가형. 저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 문화에 적응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욕을 박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했으니까. 제가 욕을 박아. 그러니까. 저는 처맞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당했으니까. 네, 저는 방탄으로 개처맞았는데 저는 그래도 방탄으로 치진 않았어요. 이 정도 이런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나 땐 더 심했다. 나 맞아요. 정도면 그건 팩트야. 나 정도면 좀 덜하는 거야. 맞지. 이게 하긴 해. 이거 맞아요. 똑같이 하긴 해요. 저는 어디 문화를 갔을 때 그 문화를 전체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순응하고 따르는 편이에요. 진짜 좀 역겨웠던 거는 네. 제가 이제 막 짬찌일 때 선생님들이 막 떠드는 게 있어요. 근데 막 내가 모르는 옛날 선생님들 얘기하면서 그때 그 새끼 진짜 그 새끼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그 새끼에 비하면 난 진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와 진짜 역겨워. 돌이켜 생각해보면 진짜 역겨웠어. 그 당시에는 심한 선생님이 있었구나. 나는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미 나 정도면 좀 편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참 그게 역겹단 말이지. 인정. 아주 족같아요 그거. 근데 그걸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후임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니까 안 당하면은 욕먹는데 저도 가스라이팅 진짜 많이 당했죠. 모든 후임 다 가스라이팅 당해요. 선임에 의해서. 그럼 강현 씨한테 기습 밸런스 게임 하나 할게요. 좀 약간 군 생활을 진짜 꿀로 한 예비군이 있어요. 그리고 군 생활이 진짜 힘들어가지고 좀 썰풀 게 많은 예비군. 광희 씨는 어떤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힘들었으면 했었어요. 그럼 조금 더 할 말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꿀이었네.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개꿀이란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좀 많거든요. 만약에 시작하면은. 근데 시작을 잘 안 해요. 근데 광현 씨는 뭐 별거 없는데 시작은 얘가 스타트를 끊어요. 아니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얘한테서 나온 거예요. 진짜로 존나 요란해요.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북파 공작원인 것 마냥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데 사실상 본인도 인정을 하잖아요. 내 부대가 조금 더 빡셌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맞아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 좀 편하게 했습니다. 그죠?
편하게 했는데 왜냐면 뭐 이렇게 사실 모든 군인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고생했어요. 네. 근데 태일 씨처럼 막 한일 연합훈련 하면서 네. 7일 동안 못 쉬고 이러지 않았어요. 저는 꿀잠 잤잖아. 혹한기 때도 그 잘 때 되면은 막사 들어갔잖아. 생활관 들어가서 라디에이터 키고 잤어요. 봐봐. 워낙 꿀이었어. 저희 때 변해가지고 왜냐면은 그 시대가 많이 변했던 시기였었어요. 그냥 훈련이니까 너무 사람 죽일 듯이 하지 마라라는 그 상부의 지시가 상부의 지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지침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군생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힘들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그렇게 어려운 군생활은 아니었다. 이걸로 종합해봤을 때 결론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광현 씨는 이제 조금 더 좀 힘들었었으면은 썰풀 게 많았고 재밌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워낙 군생활에서 꿀을 빨았기 때문에 저는 좀 반대예요. 저는 군생활이 워낙 힘들고 워낙 솔직하게 말해요. 모진 역경과 고난을 다 헤쳐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편했으면 어땠을까? 난 좀 편한 곳에 있고 싶다.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밸런스 게임 얘 후임들은 얘를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 진짜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 진짜. 본인 힘든 척 엄청 하면서 막 그런 꼴 보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그렇다고요. 아니 저는 근데 뭐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저는 23살에 갔잖아요. 나도 똑같잖아요, 이 새끼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 1년만 더 일찍 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군대를 가기 가장 좋은 시기의 나이가 21 후반에서 22살 초중반. 이때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대로 네. 왜 나이가 많은데 못하냐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나이가 어려요. 막 네. 20살도 안 됐어. 막 빠르냐. 네. 아니면 20살이야. 그러면은 어린 놈들 이래서 안 돼. 이런 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근데 1년만 있다가 가는 것만으로도 네. 어린애라는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 1년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야 군대는. 1년만 좀 더 있다 가면은 대학생 하다 왔습니다. 그럼 좀 하다 왔네. 알바도 하다 왔습니다. 그럼 좀 하다 왔네. 근데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왔습니다. 이 새끼가 뭐라 했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리를 준단 말이죠. 여지를. 그래서 저는 그래서 광현 씨는 조금 군대를 일찍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일찍 가는데 너무 일찍 너무 일찍 말고 적당히 일찍. 적당히 가라. 우리가 평상시 그러니까 보통 알고 있는 나이대 21살, 22살.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건 뭔지. 저는 가장 적정한 시기가 24살이랑 26살이라고 봐요. 군대를 가기 적당한 시기가. 왜요? 제가 왠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광희 씨가 얘기한 대로 일찍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생의 공백이 생겨요, 거기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전역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그때는 너무 어리니까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때를 놀아요. 하지만 조금 더 늦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2년 동안 공백이 아니라요. 뭐가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얻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늦게 가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진짜로 저는 제 중대에서요. 그 1년 9개월 동안 뭐를 얻어가는 애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체력. 요 정도는 뭐 다들 얻어가니까 요거는 얻는 거라고 안 칠게요. 근데 이거 이외에 자기가 진짜로 자기 1년 9개월 여기서 뭐를 해서 준비를 해서 얻어가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저 빼고. 저 빼고. 저는요 1년 9개월 동안 중국어를 공부해가지고 지금 중국어 거의 네이티브만큼 쓸 수 있고요. 그 1년 9개월 동안 좀 뭘 하나 남겼어요. 그래도. 그거에 있어서 프라이드가 좀 있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좀 더 뭔가를 준비하고 가야지만이 네. 그 군생활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네. 저랑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태일 씨는 뭔가 이제 그 이유를 바라봤을 때 얘기를 한 거고 시간이 너무 아까워. 저는 그 군생활을 잘하기 위한 나이대를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가도 군생활은 잘해요. 왜냐면 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 사회 경력이 근데 있으니까. 꺼리를 줄 수 있잖아요. 뭔가 나이가 많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꺼리도요. 사실 사회생활 잘하면요.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 같아요. 그건 맞죠. 예, 저한테 뭐 와가지고 병장이 늙은이 새끼 왔네, 늙은이 새끼 이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형 서태일 23살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당당해. 그쵸. 그리고 그때 동안 뭐라도 해요. 그래서 인생에 2년이 날아가질 않는 거예요. 거기가 군생활이 뭐가 남는 뭔가 있어요. 광희 씨 뭔가 남는 거 있어요?
저는 당연한 거 말고.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 책을요? 책을 진짜 한 50권, 60권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아, 거기에서 읽었던 책이 많은 도움이 됐나요, 지금? 그쵸. 사랑한테 있어서 저는 에세이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자기 성찰을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워낙에 좀 약한 사람이거든요. 좀 나약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걸 조금 바꿔보고자 했는데 사실 읽자마자 바뀌진 않아요. 근데 그 익은 게 무의식 쪽에 남아있단 말이죠.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좀 바뀌는 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늦게 갔으니까 광현 씨도 네. 저는 늦게 갔기 때문에 그래도 책을 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다 책을 안 읽으니까. 그렇죠. 네. 저도 책을 엄청 읽었고 중국어도 엄청 했어요. 저는 진짜 주특기 공부에 집착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나 공부할 때는 건들지 마라. 약간 요런 것 때문에 제가 주특기에 집착을 한 거거든요. 내가 중국어 공부할 때 너네가 주특기로 나를 뭐라 하지 마라. 약간 이렇게 위해서 제가 그 후반기 학교에서 발악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9개월 동안 공부해서 그쵸, 명분은 안 줘요. 그러니까 깔 명분은 안 주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하는 중국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고 여기서 얻은 걸 바탕으로 이제 뒤에서 또 중국 유학도 가게 되고 중국어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거 같아요. 저도 연등은 진짜 매일매일 했거든요. 그때 연등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연등이 이제 10시 취침인데 10시 이후에 한두 시간 동안 더 뭔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연등이라고. 전 항상 연등을 했었거든요. 뭐 정말 힘든 시기만 빼면. 네. 근데 저는 열심히 해도 뭔가 잘 안 늘더라고요. 실력이.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되는지 몰라도 그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었는데 책 읽는 건 당연히 남아있지만 영어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좀 언어 쪽에서 좀 많이 부족해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태희 씨처럼 뭔가 남진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늦게 가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그 시간이 아깝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좀 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군대에서도 뭔가 그걸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쵸.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스마트폰도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자기의 커리어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오히려 늦게 가는 걸 스마트폰도 있겠다. 공부도 할 수 있겠다. 환경 조성됐겠다. 맞아요. 늦게 가는 거 추천합니다. 군대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하고 있는 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그쵸. 그거를 살리려면은 어떻게든 발악을 해야죠. 저도 개그를 준비하다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 개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군대에서 발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뭐 장기자랑 있으면 다 나가고 훈련소에서 장기자랑 있으면 다 나가고 아예 전입신고 할 때도 그 200~300명 앞에서 10분 동안 막 나 개그맨이다 이걸 구구절절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 좀 써달라 이런 축제 같은 거 있으면 그래서 거기 막 체육대회 때 해설도 다 하고 제가 전 종목 해설하고 막 이러면서 최대한 그거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군대 안에서는. 그렇죠. 저는 근데 광현 씨가 이러면 좋았지 않았을까. 예능을 분석하는 거예요. 거기서. 연등 시간마다. 이 예능은 뭐 어떤 드립이 나한테 재밌었고 예를 들어 이강수 이강수 드립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드립을 공부 쪽으로 접근해서 좀 뭔가 남겼다면은 또 더 좋지. 자기 커리어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진짜 그때 블로그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그러니까요. 그때 뭐 싸지방 해가지고 글 쓰고. 조금이라도 이거에 대해 공부를 했다면 커리어를 그래도 도움이 될 시기였을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늦게 가야 된다. 맞아. 그 늦게 가는 게 좋은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진짜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니까. 이게 군대가 저희는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였잖아요. 또 그쵸. 준비를 하다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게 얘기하다가도 좀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앞으로 좀 군대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봐요? 요즘에 엄청 변하고 있잖아요. 일단 스마트폰도 쓰고 줄고 그 기간 줄고 동기생활관 쓰고 그쵸. 월급도 막 100만 원, 200만 원 된다면서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재택 처분 업무 해가지고 재택근무 생활관에서 핸드폰으로 이제 줌으로 처분 업무하고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나름 식미성이 없진 않죠. 그쵸. 너는 사무 쪽으로 해라. 그럴 수도 있고. 원래 거의 처분 업무는 육체적인 게 많아요. 그쵸? 그랬지 않았어요? 그쵸. 잡초 뽑고.
그런 게 많은데 배수로 정리하고. 그런 게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재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태일 씨는 뭐 생각 있어요? 저는 군대가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모병제가? 네. 징병제가? 네. 이게 없어지고 모병제로? 모병제로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가능할까요? 아니 지금 하는 것만 봐도 월급을 200만 원 올려주고 뭐 기간은 점점 더 주는데 네.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은 항상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복지를 엄청 해주고 지원자를 받는 형식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후에는? 네. 여성분들도 상관없이? 상관없이. 예, 여성, 남성 이런 건 상관없이 복지를 되게 잘해주는 형식으로. 그래서 그 미국처럼? 부족분을 채우지 않을까. 예, 맞아요. 대신에 정말 잘해줘야 돼요. 복지 같은 거를. 정말 잘해줘야죠. 부조리도 많이 없어져야 되고요. 저 오히려 그랬을 때 좀 예. 더 군사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데 지금 제 이야기는 그렇죠. 네. 이거는 군필자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다 알 텐데 예. 아마 그랬을 때 오히려 더 군사력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광현 씨 주위에 곧 군대를 가야 되는 어떤 동생이 있다면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라면 네. 아마 진짜. 충분히 잘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네. 야, 뭐 하려고 하지 마. 나대지 마. 그냥 그냥 흐르는 대로 가. 흐르는 대로 가. 흘러가는 대로 가. 흘러가는 대로 가. 그러면 어느 순간 너 제대야. 어차피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라면 잘할 거라는 거 알고 만약에 조금 문제가 있는 친구, 좀 단점이 보이는 친구다. 광현 씨 같은 사람이라. 나 같은 사람이다. 광현 씨 같은 사람이 이제 군대를 이제 가야 돼. 그럼 무슨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어차피 눈치를 많이 볼 거거든요. 네. 근데 전 눈치 좀 덜 보라고 할 것 같아요. 눈치 좀 덜 봐라. 왜냐면 전 눈치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저는 그랬어요. 제가 전입신고 전입 오자마자 모든 사람들한테 나 떵떵거리면서 나 자신감 풀 충전이다 해놨는데 막상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서 군생활 시작하니까 한없이 높아 보이는 거야. 모든 선임들이. 와, 그때부터 기가 죽어가는데 눈치를 엄청 보게 되고 너 거기서 잘하더니 갑자기 얘가 왜 이러냐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동생이 있다면 너 눈치 너무 보지 마라. 어차피 다 똑같은 애들이다. 너 할 말 있으면 해라. 대신에 선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나 왜 이렇게 눈치 보지? 왜 이렇게 사람이 작아지지? 너무 작아지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봐. 처음에 미친놈으로 봤다가 야 이게 진짜 미친놈 왔다. 미친놈 들어왔다. 개그맨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 그때 한 일주일 동안 유명인사였어요. 모든 간부들이 볼 때마다 야 개그맨! 개그맨! 근데 저는 반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1, 2주 지나니까 얘 왜 이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때 완전 나락을 가버렸죠.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물 흐르듯 가야 돼요. 진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오버하지도 말고. 괜히 오버하지 말고 진짜 그냥 건강이 사실 최고죠. 구간이 명간이라고. 맞아.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몸 맞아. 건강이만 전역해라. 딴 거는 진짜 아무 필요 없다. 맞아. 진짜 몸 건강이 저한테 제자는 게 제일 좋아. 저는 근데 여기에 반기를 듭니다. 몸 건강한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이 거지. 새끼야 뭐라도 얻어와. 건강 이거 체력 얻는 거 빼고 너무나 기초적인 거 뭐라도 빼고 얻어와라. 뭐라도 그 다른 무언가라도 뭔가를 찾아서 그 1년 9개월 동안 진짜 집요하게 해가지고 1년 9개월이면 어떤 분야든 초급에서 중급까지는 가거든요. 맞아. 제발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뭐라도 좋으니 비트코인, 주식 상관없어. 한 중급까지만 해와라.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비트코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맞다. 내가 내 무덤을 파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픈 기억을. 아니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같이 저랑 동지시죠? 네네네. 저랑 같이 가요. 피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가요. 슬픈 얘기 안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남자들이 2명이서 군생활 떠들어봤는데요. 네. 당연히 재미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뭐 그냥 그랬을 거예요. 다 오시는 분들이 저 새끼들 족밥이다. 저 새끼들 군생활 진짜 개족밥이다. 당나라 군대다. 당나라 군대다. 이거는 진짜 못한 군대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저희가 각자만의 군생활이 더 힘들었다는 점. 맞아요. 각자 스스로 자기가 제일 힘들었대. 본인만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다. 맞아. 이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는 걸로 해요. 아, 네, 맞습니다. 서로 배려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다음에는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